뭔가 일이 없어. 터트력이 있어요. 자기 몸이 이대로 아무래도 나머지가 이렇게 자, 잠시만. 킥탭부터 합시다. 손이 움직이면 안 되나? 가만히 있어. 지금 오전에 여기 있어요. 안 돼. 내 마이크만 이렇게 하면 20cm. 20cm.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윤경. 수루. 파랑. 유진. 채원. 원빈. 현서. 조한이. 지은. 나 한 문제 맞을 것 같은데? 두 문제 풀었으니까 제가 다 풀었어요. 해밀. 풀이를 샀으니까 두 문제 풀긴 다 풀었어. 정훈. 아 공부 좀 할걸. 태인이. 너무 남자예요. 조한. 한번 맞았어. 현우. 원빈 너 2번 맞았어. 나 2번 맞았어. 태윤. 3번 나. 2번 2분의 1이지. 태윤이 어디 있니? 3번 나. 나 3번만 맞았어. 준혁이. 태윤이. 3번 맞았어. 나 3번 맞았어. 5번 맞았어. 자, 조용. 자, 킥탭. 자, 1번 한번 보죠, 1번. 요거 이제 컴퓨터 산란이죠? 그죠? 컴퓨터 산란은 지금, 여기 파라핀이라는 물질에다가, 어떤 물질에다가, 뭘 쏜 거야? 빛을 쏜 거죠? 이 X선입니다, X선. 에너지가 센 녀석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원래는 고전적인 해석은, 고전역학에서의 해석은 뭡니까? 매질이 변하지 않으면 이때의 파장이 람다라고 하면 산란된 녀석도 람다여야 되죠? 그죠? 그런데 지금 컴퓨터 산란을 보니까 여기에서 입자가, 전자가 하나 튕겨 나가고, 그죠? 이 파장하고 달라지더라. 그거였죠. 그래서 이때 누구의 운동 에너지 물어보는 겁니까? 얘의 운동 에너지.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서 주어진 게 파장 주어져 있고 플랑크 상수, 그 다음에 광속 주어져 있죠? 그죠? 그러면 자, 처음에 들어가는 이 에너지, 빛의 에너지가 있을 겁니다. 이 빛의 에너지가 결국 이 운동 에너지와 이쪽의 에너지로 바뀌었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이겁니다. 이 에너지가 지금 전자의 운동 에너지와 이 산란된 X선의 에너지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HF라고 표현하죠. 근데 여기 지금 진동수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파장으로 표현을 해주면 람다분의 HC죠. 맞나요? 이 식 모르면 안 됩니다. 앞에서 다 했던 거야. 그럼 얘는
똑같이 해주면 람다 다시 분의 hc. hc는 이제 상수죠. 플랑크 상수와 광속을 곱한 값이니까 상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물어보는 거죠. 요거는 이제 2분의 1 mv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날 텐데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이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람다 분의 hc 마이너스 람다 다시 분의 hc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묶어주면 뭐 묶을 필요는 없지만 묶어준다라고 하면 이런 형태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이걸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요렇게 쓰든 요렇게 쓰든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4번 먼저 해드릴게요. 4번. 4번은 뭡니까? 파동성의 입장에서는 매질이 변하지 않으면 이 산란된, 반사된 거죠. 쉽게 생각하면. 이 둘의 파장이 같아야 됩니다. 파동성은 요거였죠. 매질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컴퓨터 효과 실험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왔죠. 자, 달라졌는데 누가 길어졌어요? 누가 길어졌어? 오른쪽 게 길어졌죠. 길어졌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줄었다는 얘기. 에너지 줄었다. 실험이 저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설명이 안 됐던 겁니다. 그걸 입자성으로 이렇게 이 HF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입자로 봤다라는 얘기예요. 빛을. 그래서 이걸로 설명하니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지금 금속 안에 있는 전자를 끄집어내려면 이람수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람수. 그런데 이람수가 W인데 여기에다가 빛을 얼마나 줬느냐 하면 첫 번째 A는 빛을 2W만큼, 그 다음 B는 빛을 어떻게 5W만큼 줬다는 얘기죠. 그죠? 그때 이렇게 줬을 때 광전자 있죠. 광전자 속도 V를 A라고 잡고 요거는 광전자 속도 V를 B라고 잡았을 때 이 둘의 비율이 얼마냐? 이거죠? 그러면 이게 뭐 우리 광전 효과에서 이 전자를 잡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가 W만큼 있는데 여기에서 2W를 주면 여기서 튕겨 나갈 때 보세요. 얘를 주면은 이 잡고 있는 만큼 상쇄시키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뛰쳐나가는 애 요게 얼마입니까? W만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B는 똑같은 금속 이람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에너지를 딱 줬는데 이게 5W만큼 줬어요. 그럼 이거 상쇄시키고 이쪽으로 튀어나가는 전자 있죠. 광전자. 얘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4W가 되겠죠. 그죠? 4W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 K는 무엇에 비례합니까? V 제곱에 비례하잖아. 그죠? V 제곱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결국 무엇에 비례하느냐 하면 자, 이게 4W니까 여기가 4W. 그죠? 요 에너지의 제곱근에 비례하는 거니까 자, 요거 W 이렇게 들어가겠죠. 맞나요? V는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값이 얼마입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2분의 1 비율은. 됐지? 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여러분들 그 물질파 파장 기억납니까? 또는 운동량 기억나요? 운동량으로 먼저 떠올리면은 요거 람다분의 뭐죠? HC야? 그냥 H죠. 그죠? 그 드브로이의 물질파 파장이 바로 이겁니다. P분의 H. 그죠? 이게 운동량인데, 운동량이라는 것은 MV잖아. 그죠? 저기다 그냥 넣으면 돼요. 자, 넣고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식 암기를 좀 하고 있는지 테스트 해본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M이 얼마입니까? 10에 마이너스 31승이죠. 그 다음에 속력이 100입니다. 100. 단위 잘 보셔야 돼요. 미터 퍼 세크입니다. 안 고치고 그대로 넣었어요. 왜냐하면 플랑크 상수가 줄 퍼 세크이기 때문에 줄이란 것은 1뉴턴의 힘으로 1m를 이동시키는 미터 단위로 들어가면 되는 거 맞죠? 그죠? 자, 그래서 거기가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이렇게 됐죠? 요거 그냥 계산입니다. 마이너스 31, 마이너스 34니까 여기 마이너스 3 남죠? 근데 요게 100이 분모에 있으니까 올라가면 마이너스 2승이 되죠? 그죠? 마이너스 3승 남고 마이너스 2승 곱하니까 마이너스 5승이 되죠? 그죠? 앞에 숫자는 변화가 없으니까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단위는 미터입니다. 파장의 길이는.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넘어가자. 우승으로 안 되고 저걸 계산한 값을 써서 똑같이 이걸 어떻게 계산했는데? 계산하면 0.00006 이렇게 썼다고? 그럼 저거 약분했으니 분모로 약분된 거잖아 이게. 분수로 써서 분수로 썼다고? 이거를? 이렇게 몇 개야? 뭐 대충 이렇게 적고 이거 계산했다고? 그래? 왜 그렇게 어렵게 했어? 너는 이거 마이너스 3승인데. 이거 네? 이거 그 다시 계산했어요. 거의 10만 원. 좀 잘못했어요. 이거 맞죠? 야, 이렇게 해놓으면은 선생님이 그 많은 것 중에 어떻게 찾냐 답을. 네가 원하는 답을. 선생님 그래서 답은 조금 표시를 해달라고 부탁했었잖아요. 그죠? 뭐 밑줄 치든지 답이라고 적든지 아니면 동그라미 치든지 선생님 최대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엉망진창으로 해놓은 풀이 중에서 답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찾아봐서 답이 있으면 맞는 걸로 해주는데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못 찾겠어. 맞게 한 거야 그러면? 네. 거기 한 거야? 알았어. 그러면 내가 점수 올려줄게. 네. 저걸 알고 한 거 맞죠? 그러면 점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됐으면 다음 걸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교재
823페이지로 갑시다. 823페이지. 바로 원자 모형으로 갑시다. 중요한 것들 빨리빨리 하고, 여러분들 원자 모형이 어떤지 압니까? 원자 모형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전자구름 모형으로 우리가 확률적으로 얘기를 하죠, 지금은. 근데 그 단계까지 가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보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 일일이 상세히 보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요거는 조금 알고 가야겠다라는 것들 위주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823페이지 가보세요. 823페이지. 이제 뒤쪽을 빨리 마무리 지읍시다. 오, 굉장히. 자, 823페이지 찾았습니까? 자, 첫 번째 이제 나오는 게, 전자의 발견에 대한 것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여러분들 음극선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음극선? 이건 뭐냐면, 진공관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진공관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이게 진공관이야. 알겠지? 그러면 이쪽에 전원장치를 걸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은 마이너스 극, 여기는 플러스 극, 이런 식으로 걸어주는 거죠. 회로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전압을 엄청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게 진공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진공이 무슨 뜻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죠. 우주 진공입니까? 아니요. 진공 아니야? 자, 진공이라는 말은요, 그 안에 입자들이 어느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뭐보다 기준 숫자가 있습니다. 기준 숫자보다 적어지면 그때부터는 진공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근데 진공에서도 완전 진공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입자가 아예 없는 거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걸 만들어내기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겁니다. 엄청난 압력을 버텨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입자들이 점점점 줄어들면 내부 압력이 어떻게 돼요? 압력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외부 압력은 커지고. 그래서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의 차이가 커지면은 결국 용기가 못 버티고 찌그러질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자, 여기 진공관이라고 하면 요 안에 있는 기체의 양을 뽑아냅니다. 다 뽑지 않고 적절하게 뽑아서 압력을 조금씩 떨어뜨려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고압을 걸어주면 여기에서 마이너스에서 뭔가가 나갑니다. 뭔가가 나가는데 그게 우리는 이제 알죠. 전자가 나간다는 걸. 전자가 나가는데 걔네들이 뭘 해주느냐 하면 요 속에 들어있는 기체랑 충돌하면서 기체를 갖다가 이온화 시켜버려요. 알겠어요? 이온화를 시켜버리면 자, 여러분들 순수한 물에는 전기가 통해요? 안 통해요? 왜 안 통하죠? 이온이 없으니까. 그죠? 근데 소금물에는 전기가 통하죠? 왜 통해요? 전선이 연결도 안 돼 있는데 이온이 있어서 그 전하를 수송해 준다고 알고 있죠? 그럼 액체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기체에서도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온들이 발생하면 그것들이 이제 전기를 통하게 해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기압을 어느 정도 빼느냐에 따라서 빛이 나는데 빛의 굵기라든지 선 굵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각 달라져요. 알겠습니까?
그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 이 823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그건 그냥 읽어보셔도 돼요. 읽어보셔도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압력을 어느 정도 떨어뜨렸을 때 어떤 현상이 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름 붙여놓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2번에 있는 아크 방전, 그죠? 3번에 있는 글로 방전, 그리고 그 3번에 디귿에 있는 가이슬러 관 이런 식으로 어떤 경우에 특징적인 이름을 붙여놨어요. 자,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현상이 나와 있는데 흑백이라서 여러분들이 뭐 안 보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색깔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은 공기면 분홍색, 수은이면 청록색, 나트륨 노란색, 네온은 빨간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용한 게 네온 사인입니다. 네온 사인. 간판 있죠, 간판. 그걸 만들어서 쓰는 건데, 자, 뒤로 저기 824페이지 가시면 6번에 있는 6번만 한번 볼게요. 6번만. 동그라미 6번 찾았습니까? 네. 자, 압력을 0.01에서 0.0001 정도 이게 뭡니까? 이게 뭐라고 읽습니까, 이거? 토리첼리라고 있습니다. 토리첼리가 뭐 한 사람이에요? 수은기압계 만든 사람이죠. 그래서 1기압을 76cm Hg라고 팍 못 박은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이 1토르가 얼마입니까? 760mm Hg예요.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그 정도 압력이 됐을 때 원래는 여기에서 이런 선들이 쫙 나타나요. 알겠어요? 이런 선들이 나타나는데 여기 6번 크룩스 관처럼 되면 이 선이 안 나타납니다. 선이 안 나타나고 어떻게 되느냐면 자, 여기에다가 이제 자,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고 여기가 플러스 극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실제로 전자들이 막 나가죠. 그죠? 그러면 플러스 극 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가 버리는 애들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그죠? 그러면 이미 운동 에너지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압력이 조금 높으면 이 방전선이 보입니다. 불빛이 가는 선이 쫙 보여요. 그걸 음극선이라고 하는데 음극에서 뭔가 나오니까. 근데 크룩스관처럼 만들게 되면 요 가는 과정이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어떻게 되느냐? 이쪽에 요런 색깔의 점이 보이는 거죠. 우리 레이저 포인트 띡 하면 빨간 점만 보이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는데, 자, 거기 옆에 진공방전이 일어나는 까닭 그 옆에 그림이 몇 개 있죠? 자, 십자가 모양의 장애물을 갖다 댔더니, 일단 여기에 그 장애물 모양의 그림자가 나타나고, 알겠죠? 그림자가 나타난다는 것은 여기서 나온 뭔가가 직진을 한다는 뜻이에요. 직진을. 그 다음 두 번째 그림이 요 그림이죠. 그죠? 통과한 부분에 여기에 점이 찍히는 거. 요것도 통과해서 가는 거니까 직진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그림 보면은 이 사이에 이쪽에다가 이쪽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전기장을 걸어주는 겁니다. 전기장을 걸어줬더니 얘가 어디로 갔느냐 하면 플러스 쪽으로 휘어지는 거야. 여기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걸어준다라고 하면
요 점의 위치가 달라졌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가는 중간 과정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점이 위치가 달라질 겁니다. 그걸 보고 아 휘어졌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기장을 걸어주니까 자기장에 의해서도 경로가 휘더라. 자기장하고 상호작용을 하는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은 그 안에 아주 작은 이제 가벼운 바람개비 같은 걸 장치를 만들어 놓고 빛을 거기에다 쐈더니 바람개비가 회전을 하는 거지. 파동에서는 회전하겠습니까? 파동이라고 하면 안 하겠지요? 그죠? 뭐 햇빛 이렇게 불빛만 쏴도 막 종이가 흔들흔들거리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 그죠? 왜? 파동은 질량이 없으니까. 그런데 얘는 바람개비를 회전시켰기 때문에 뭐가 있다라고 볼 수 있다? 질량을 가진 입자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진공관 속의 음극 쪽에서 발생되는 뭔가 그걸 음극선이라고 하고 음극선에 대한 성질들을 조사를 이렇게 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자 뒤로 넘어가 보세요. 그 앞에 823쪽에 1토르가 1mm Hg라 되어 있는데 760. 선생님, 쏘리. 이게 760일 때. 쏘리. 같은 거를 선생님이, 저렇게 썼습니다. 쏘리. 1토르는, 토리첼리는 1mm Hg입니다. 선생님, 순간 착각했어요. 자, 그래서 저기 825페이지 가시면 음극선 성질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정리를 해놨어요. 앞에서 본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기 동그라미 3번에 음극선과 전자라고 해가지고 위 사실로부터 음극선은 음극면에서 무수히 방사 나오는 그죠? 질량이 있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런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음극선에서 나오는 게 마이너스 전자를 띤 입자구나 이렇게 알았다. 그걸 한 사람이 한 게 아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전자의 발견 역사 있죠. 1858년부터 해가지고 쭉 여러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우리는 전자의 발견을 누구의 공으로 돌립니까? J.J. 톰슨, 이 사람 공로로 돌리죠? 이 사람 공로로 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실험을 다른 사람들도 막 했어요. 했는데, 얘가 뭘 구했느냐? 자, 전자의 비전하를 구합니다. 비전하.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비전하입니다. 비전하. 자, 비전하가 뭐냐면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 무엇에 대한 비율이냐? 질량에 대한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하라고 하면 이런 얘기예요. 질량 n분의 전하량 Q. 이게 전하량입니다. 전하량. 자, 요게 이제 질량이죠. 질량에 대한 전하량의 비율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미 우리는 핵 속에 있는 입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양성자하고 전자. 중성자도 있지요. 그죠? 근데 중성자는 전하를 안 띠고 있기 때문에 자, 그건 비전하가 0이겠죠? 그죠? 근데 얘 둘은 비전하가 어떤 게 더 큽니까? 둘 중에 어떤 게 커요? 양성자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로 그냥 판단하면 비전하가 어떤 게 크다? 즉 같은 질량에 대해서 누가 전기 많이 띄고 있느냐 이 얘기죠. 양성자는 이만하고 전자는 1800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만하단 말이야. 그지? 근데 얘가 플러스 띄고 있고 얘는 마이너스 띄고 있죠. 근데 이 전하의 값이 크기가 같잖아. 그러니까 같은 질량이면 얘도 요만큼으로 따져갖고 이렇게 따져야 될 거 아니야. 1800배 얘가 더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비전하를 누가 측정을 했다고? 톰슨이 측정을 합니다. 자, 톰슨이 측정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공부를 조금 해봅시다. 자, 우리 826페이지 가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전자기를 안 배우고 넘어와서 지금 하는 애들이 좀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거 조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 뭘 하느냐 하면, 자, 여기,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 이렇게 전기장을 걸어줍니다. 알겠죠? 전기장을 걸어주면 여기에 처음에 전자가 속도가 없습니다. 처음 속도가 0이에요. 근데 전기장을 걸어주면 여기에서 어떤 힘을 받겠습니까? 어떤 힘을 받는다? 전기력을 받겠죠. 자, 전기력이 있는데 전기력은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자, F의 E라고 보통 씁니다. E가 전기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씁니다. Q, E 이렇게 알겠어요? 요걸 요거랑 한번 해봅시다. 전혀 안 되는 사람들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자, 우리 물체가 중력을 받으면 어떤 힘을 받죠? 아래로? 요 mg라는 중력을 받죠? 그죠? 저 중력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게 뭡니까? 질량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G를 중력 가속도라고 보통 부르죠. 자, 그런데 전기장에서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됐을 때 여기 플러스 입자가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죠? 그러면 얘도 이쪽으로 힘을 받겠죠. 힘을 받는데 뭐 때문에 생기느냐 하면 얘는 질량 때문에 생기지만 얘는 전하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 그죠? 여기에 이 전기장의 세기를 걸어주면 이렇게 된 게 우리가 전기력이라고 하는데 꼴을 보면 자, 요게 무엇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겁니까? 질량과 같은 역할을 해줘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 전기장 있죠? 전기장이 중력 가속도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 가속도 있죠?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이게 전기장이고요. 장 개념은 우리가 필드라고 하는데 이 공간을 얘기하는 건데요. 공간을 얘기하는 건데 보세요. 얘가 이쪽에 있던 조금 옆으로 가든 지구가 이걸 그대로 똑같이 잡아당기죠. 어떻게 지구가 얘가 옆으로 갔는지 알고 잡아당깁니까? 그죠?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도 잡아당기잖아. 지구 어떻게 알고?
이미 중력장이 있다는 거죠. 공간이. 거기에서 움직여 봐야 힘을 그대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전기장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이쪽 방향으로 딱 생긴다. 거기에다 이거 갖다 대니까 여기 있던 여기 있던 여기 있던 장 개념이 이미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대로 힘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 개념은 어디에 있던 간에 그 힘이 미치는 공간에만 있으면 힘을 어떤 식으로는 순간적으로 다 받는다라는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자, 전기력은 지금부터 F2는 Q2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게 전자면, 이게 전자이면 여기가 뭐 들어가면 된다? 여기가 들어가면 돼요. 알겠죠? 그런 힘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를 딱 통과를 하겠죠. 통과를 했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자기장을 설치를 해놨는데, 자, 자기장 표시에서 이렇게 X로 표현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책에서는 종이가 되고, 시험 칠 때는 시험지가 되고, 여기에서는 칠판이 되죠. 이런 것들 전부 다 종이 지자를 써서 지면이라고 볼 겁니다. 알겠죠? 여기에서는 칠판면이 되겠죠. 지면에 대해서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뚫고 들어가는 걸. 뚫고 들어가는 걸 이렇게 그린 거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서 여기 이제 속도가 있겠죠. V. 그죠? 자, 전자가 이쪽으로 진행한다는 얘기는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것과 같죠?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배웠잖아. 중학교 개념에서도.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받는 힘. 표현 적 있죠? 뭘로 썼습니까? 오른손 썼니? 왼손 썼니? 원래는 공식 명칭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인데 이게 좀 팔 꺾기가 불편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얘랑 똑같이 오른손으로 두면 이렇게 두고 여기에다 그대로 올리면 방향이 맞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전류, 이게 자기장, 이게 힘이에요. I, B, F, FBI 이렇게 꼼짝 마라. 이렇게 할 때 그런 식으로 외우는 거죠. 이렇게 두고 이게 전류, 요 손가락 4개가 자기장, 손바닥이 이루는 게 힘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오른손으로 해봅시다. 자기장이 이제 이 뚫고 들어가고 있죠. 전자는 지금 이쪽으로 딱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반대 방향이 전류 방향이니까 우리가 엄지를 이쪽으로 틀어주면 손바닥이 어떻게 돼요? 이쪽이죠. 그럼 얘가 가다가 조금 휘어지겠네? 휘어질 때도 그대로 잡아주면 이렇게 되죠. 손바닥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힘을 어떻게 받는다는 뜻입니까? 얘가 이렇게 돌면서 어느 지점에 있던 간에 힘을 이렇게 받는다는 뜻이에요. 맞나요? 그러니까 어떤 운동을 하게 된다? 원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구심력으로 뭐가 사용됐느냐? 자기력이 사용됐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더 얘기를 해주면, 자, 로렌츠의 힘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로렌츠? 네. 요즘은 로런치 이렇게 많이 쓰기 때문에 로렌츠나 상관없는데, 로렌츠의 힘은 뭐냐면 F는
F2랑 FB를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건 뭐예요? 전기력이네. 그럼 이거는 자기력이에요. 그래서 자, 전기력은 Q입니다. 물론 다 이거 벡터야, 벡터. 벡터인데 요거는 이제 스칼라고 요거 벡터입니다. 뭐 지금 벡터 얘기할 건 아닌데. 자, 요거는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Q 전하량에 얘가 가는 속도 V가 있습니다. V 이게 이제 벡터입니다. 벡터. 벡터 표현 해줄까? 힘이니까. 그 다음에 자기장 있죠. 그죠? 자기장이 B인데 B가 이렇게 크로스입니다. 크로스 벡터. 원래는 크로스 벡터입니다. 화살표 요게 무슨 표시입니까? 벡터. 벡터하고 스칼라를 간단하게라도 얘기해 줘야 되겠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써왔던 숫자들은 뭡니까? 스칼라 값이었지요? 그죠? 스칼라 값. 스칼라 값은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3 더하기 4는 얼마? 7 이렇게 됐죠? 그죠? 그러나 3 더하기 4를 이제부터는 1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죠? 7이라고도 할 수 있고 5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사이 값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벡터량이라고 하면 방향에 따라서 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자, 스칼라라고 하는 것은 크기만 존재하는 값이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수학적인 방법으로 그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런데 벡터라는 값은 지금까지 사용했던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연산 방법이 달라요. 알겠죠? 그러나 일부 배운 적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부 배운 적이 있어요. 뭐 배웠느냐 하면 힘을 이쪽으로 10N 받았는데 이쪽으로 3N 정반대로 받으면 이 물체는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의 힘을 받는 것과 같다고 배웠습니까? 오른쪽으로 7N 뭐 이런 것과 같다라고 배운 적이 있죠. 이거 계산이 뭡니까? 벡터 계산입니다. 벡터 계산. 그래서 3과 4가 자, 이게 4N이고 이게 3N이라고 하면 얘네는 힘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의 크기로 작용을 하느냐? 이 방향으로 5N의 힘을 받는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이건 피타고라스로 하면 됩니다. 크기는 이런 방식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자, 벡터 계산에 더하기 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곱셈도 있어요. 곱셈. 자, 곱셈만 조금 볼게요. 곱셈만. 자, A랑 B가 있는데 이걸 곱하기 할 때 스칼라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죠. 맞죠? 다 같은 말이죠. 근데 벡터에서는 세 개가 다 다른 계산입니다. 세 가지가 다 다른 계산이에요. 그래서 자, 요거는 안 할 겁니다. 요거는 뭐 안 해요. 우리 할 일 없습니다. 자, 요거랑 요것만 보시면 요거를 갖다가 점을 도트라고 하죠. 도트곱이라고 합니다. 도트곱. 이걸 내적이라고 표현해요. 내적. 수학에서 나중에 배우겠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A 벡터, 이건 크로스 곱이라고 합니다. 크로스 곱. B 벡터. 이거를 하는 이유는 이게 안 되면 이게 너무나
뭔 소리일까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더라고. 그래서 조금만 해드릴게요. 간단해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이걸 스칼라 곱이라고도 부릅니다. 스칼라 곱. 왜 스칼라 곱이라고 할까? 결과물이 스칼라 값으로 나오니까. 알겠니? 요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외적이라고 부르는데 크로스 곱이라고도 부르죠. 이름이 여러 가지 부르는 겁니다. 벡터 곱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그렇겠니? 결과물이 벡터로 나오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면 요렇게 여기다 그려볼게. 저거는 자, 여기 B 벡터가 있고 여기 이렇게 A 벡터가 이렇게 있다. 근데 각도가 세타야.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여기에다가 수선을 내립니다. 직각으로 내요. 빛을 이렇게 수직으로 비추면 여기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죠? 요 녀석의 크기가 얼마겠습니까? B 코사인 세타 뭐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요 길이 그냥 요 길이랑 이 A의 길이 요거의 곱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냥 크기의 곱을 얘기하는 거. 크기의 곱.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서 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얘는 A 돗 B나 B 돗 A나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두 개의 크기만 곱하는데 사이각이 세타하면 A 크기와 B 크기의 코사인 세타 값이에요. 그냥 이게 이렇게 나와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이게 내적이에요. 내적. 근데 외적은 뭐냐면 이런 거야. 자, 요게 A 벡터고 요게 B 벡터라고 해볼게. 세타가 이렇게 됐을 때 지금 A 크로스 B죠? 그러면 A에서 B 쪽으로 회전시키는 겁니다. 이거랑 이게 달라요. 이게 달라. 이렇게 되면 B 쪽에서 A 쪽으로 회전시키는 건데 자, 손 이거 잡으면 됩니다. 이게 회전 방향일 때 얘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나오냐면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A 크로스 B 하면은 이렇게 잡죠? 그죠? 이렇게 잡았을 때 이 면이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 면이 있겠죠. 이 면에 대해서 실제 이 한 값이 어느 쪽으로 생기냐면 90도로 이렇게 나와요. 이게 A 크로스 B입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것의 크기는 얘의 크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인 값으로 나와요. A와 B의 사인 세타. 여기 세타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코사인, 요건 사인이죠. 그죠? 자, 그리고 봐봐. 요 녀석 있죠? B 크로스 A는 어느 쪽으로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감아지니까 엄지가 아래로 향하죠. 요게 되는 겁니다. 요게. 알겠어요? 그러면 이런 거 배운 적 있나? 조금 전에 배웠잖아. 뭐? 얘랑 이 전기 전류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자기장이죠. 이 두 개가 이렇게 되면은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데 얘네들이 점점점 벌어지면 힘이 조금씩 생깁니다. 알겠습니까? 생겨가지고 자, 이것도 IB 방향입니다. IB 방향 이렇게 잡으면 위로 생긴 거죠. BI면은 이렇게 되겠죠.
맞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흰방향의 힘이 뭔데? 벡터잖아, 벡터. 벡터죠? 이 면에 대해서 밖으로 나와버렸죠? 면의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외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밖으로 튀어나와서. 얘네들은 A, B, 이 평면 있죠? 칠판면이죠? 거기에 어때요? 이 두 개의 곱이 그대로 있겠죠? 안에 있으니까, 면 안에 있으니까 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저 크로스랑 점이랑 다른 게 뭐예요? 이거랑 이거? 기호가 다르잖아. 이거 계산 방식이랑 이거 계산 방식이 다르다 그 뜻이야. 지금까지는 수학 시간에 똑같이 썼잖아. 그죠? 근데 물리에서는 다르게 써야 된다는 뜻이야. 그럼 선생님 저거 계산하면 저거는 뭐 나와요? 어? B 플러스 A.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방향이 바뀌는 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크기는 같고 얘는 이겁니다. 마이너스 A 크로스 B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방향이 바뀌니까 방향이. 그래서 우리 이런 물리에서는 사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선생님이랑 처음 했던 사람들은 이제 벡터 스칼라를 조금 수업 들었기 때문에 알겠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물리량들이 벡터도 있고 스칼라도 있는데 그걸 그냥 단순히 스칼라 형식으로 계속 배워왔어요. 알겠어요? 즉 크기만을 계속 계산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속도 계산도 뭡니까? 속도, 가속도 계산 전부 다 뭐예요? 벡터 계산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벡터 계산을 해야 되지만 갑자기 하면 애들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한 거야? 물리원 정도까지는 스칼라와 벡터가 크게 차이 안 나는, 연산 방법이 크게 차이 안 나는 직선 상황에서만 다룬 거예요. 직선 상황에서만. 직선 상황에서만 다루니까 반대 방향이면 빼기 해주면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물리 2 정도만 되면, 즉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는 평면에 대한 것도 당연히 다루는 거죠. 그죠? 일반 물리에서는 당연히 기본 3차원을 다룹니다. 입체. 세 가지 다 축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워지는 것 뿐이에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뭐, 어쨌든, 지금 뭐 하다가 이쪽으로 갔냐.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구심력은 뭐라고 해야 될까? 얘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얘라고 하는데 요거 크기만 곱하고 요거 두 개가 직각이면 사인 90도는 얼마예요? 사인 90도는 1이기 때문에 그냥 A 곱하기 B 하시면 돼요. 그래서 Q, V, B 이렇게 크기만 다 계산해도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로렌츠의 힘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되면 자, 구심력 크기 어떻게 구합니까? 자, 여기서 여기까지를 여기라고 하지만 여기라고 할까? 요걸 R이라고 하면 R 제곱분의 MV 제곱, R분의 MV 제곱이죠. R분의 MV 제곱이 구심력식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요게 Q, V, B 이렇게 될 거예요. Q, V, B. 근데 이게 전자니까 여기가 2로 들어가면 되겠죠. 맞나요? 그리고 우리 그림에서 이게 대문자 R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요 대문자 R 넣고, 그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자, 비저항은 어떤 녀석입니까? 비저항은 얘랑 얘가 있어야 되겠죠. 맞나요? 우리 지금 비저항 구하는 겁니다. 비저항. 그러니까 자, 얘를 이쪽으로 보내면 n분의 2
이쪽은 n분의 2만 남기고 나머지 다 절로 보낼 거야. 자, 요거 하나 날릴게 일단. 날리면 넘어가 보자. 그러면 RB분의 V 이렇게 나오겠죠? 요거까지 이해됩니까? 요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V만 이제 V에서 넣어주면 되는데, 자, V는 얼마일까요? 이 V는. 여기서 보세요. 정지 상태에 있던 물체가 여기서 여기까지 2를 받죠. 전기력에 의해서 2를 받으면, 자, 여기가 D만큼이다 라고 하면 FD 하면 이게 1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QED가 되는데, 요 ED가 뭐냐면 전압 V입니다. 알겠어요? 전압 V라서 이게 QV가 되는 거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 있죠, 전압. 전압 V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Q는 뭡니까? E죠. 그러면, 이 V만큼 전압 걸어주고 전자의 전하량이 있다라고 하면, 요게 2분의 1 mv 제곱과 같죠. 왜? 여기에서 R자임은 전기력 밖에 없는데, 전기력이 한 일은 전부 다 운동에너지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V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V가 거기에 식이 나와 있죠. 요거 다 전개를 하면 루트에 n분의 2V 이렇게 나오겠네요. 요거 이제 집어넣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계산을 했더니, 자, V 값이 이제 들어가서 계산을 하면, 여기에서 ME가 또 나오니까 요거 제곱해가지고 전개를 하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전개를 해봅시다. 자, n분의 2 이퀄 RB 이래다가 요거 이제 넣어볼게요. n분의 2V 제곱을 또 시켜볼게요. 그냥 제곱시키면 M2 그죠? 요거 전체 제곱에 R제곱 B제곱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되겠죠. M2 2V. 근데 요거랑 날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결국 이 비저항 값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R제곱 B제곱 2V. 이렇게 나오겠죠? 책에 있는 것처럼. 자, 이렇게 나오면 이거 구할 수 있니, 없니? 저 실험 장치에서. 자, 요거 전압 내가 얼마 걸어줄지 정할 수 있겠죠? 그죠? 자기장도 내가 얼마짜리로 걸어줄지 결정할 수 있겠죠? 그럼 측정을 뭐만 하면 되는 겁니까? 쏘았을 때 여기 원운동 했을 때 이 반지름 요것만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측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저항 값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니? 비저항 값, 비전하 값을, 비전하입니다. 저항이 아니고. 비전하 값을 구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값을 측정을 했기 때문에, 전자 음극성 실험을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했지만, 톰슨한테 전자 발견의 공로를 준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비전하값 나와 있죠. 1.76 곱하기 10에 11승 쿨롱 퍼 킬로그램. 무슨 뜻입니까? 덩치 겁나게 작은데 그거에 비해서 전하가 엄청 크다. 그런 뜻이잖아. 그죠? 자, 요걸 구했어요. 자, 그 다음 시간에 얼마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할 게 뭐냐면 밀리컨
저기 827페이지 가시면 밀리컨의 기름방울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봤니? 기름방울 분사시켜가지고 전기장에서 그거 낙하하는 거 관찰해갖고 이 사람이 뭘 구해버리냐 하면 요 n분의 2 중에 1을 구해버려요. 전자의 전하량을 구해버리는 겁니다. 전자의 전하량을 구하니까 이 값을 아는데 이걸 구하니까 이거 자동으로 나오죠. 그죠? 굉장히 유명하고 중요한 실험입니다. 밀리컨의 기름방울 실험. 어? 이름이 너무 많던데. 왜 기름방울 자, 거기 체크해 놓으세요. 기본 전하량 측정. 얘들아, 기본 전하량이 얼마니? 외운 사람 있나? 기본 전하량. 자,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입니다. 물론 이것도 약입니다. 약. 뒤에 조금 더 있어요. 근데 요 값을 누가 측정했다고? 이 사람. 밀리컨이 측정을 했고, 얘는 누가 가진 값이에요? 전자가 가진 전하량이 이렇고, 그죠? 그 다음에 양성자 있죠? 양성자가 프로톤입니다. 프로톤 또는 수소 원자핵. 에? 프로톤인데 걔가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을 가지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작은 값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야. 전기양 중에. 알겠어? 여러분들 쿼크 들어봤니? 쿼크? 쿼크, 업 쿼크, 다운 쿼크 이런 게 있습니다. 업 쿼크, 다운 쿼크. 근데 업 쿼크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플러스 3분의 2.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숫자만 적혀 있죠. 여기다 단위 쿨롱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값에 3분의 2고 이 값에 마이너스 3분의 1 값이라는 뜻이야. 이거보다 작은 거 있네요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얘네들은 단독으로 존재를 못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결합해가지고 뭘 만드느냐면 양성자나 중성자를 만들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값 중에 얘보다 작은 값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얘를 플러스 1이라고 했을 때 그 값에 대해서 이런 비율을 가진다. 그 뜻이에요. 오케이?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밀리컨 실험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자, 양성자는 업커크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느냐? 2개. 다운커크 하나. 중성자는 업 하나, 다운 2개. 자, 요거 계산해봐. 요거 값 넣어가지고. 요거 얼마 나와? 플러스 1. 얘는 0 나오죠? 그래서 양성자는 얼마를 가진다고? 이거를 가진다. 이게 플러스 1이니까. 그 다음에 중성자는 없어. 그래서 중성이야.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안 띄고 전기를 안 띄고 있기 때문에. 알겠죠? 이쪽을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뒤쪽에 또 나오기도 하는데, 자, 밀리컨 기름방울 실험 다음 시간에 합시다. 이게 조금 길어요. 또 하려면.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응? 이거 뭐라고 해요? 에타. 에타요?
레벨은 뭐야?